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올해 국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국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정감사 평가, 언론이나 국민 여러분들의 평가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또 네. 제가 너무 이제 자화자찬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예년보다 조금 너무 정쟁에 치우친 감이 있었습니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문제 이슈가 너무 컸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야 의원들에게 이거는 민주당이건 한국당이건 정부를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집권 여당은 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굉장히 느슨하게 솜방망이처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제 농해수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철저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 우선 싸우지 않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300만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이번에 국정감사 노력을 좀 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지난달 25일에는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의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광주 전남 지역의 농어민들이 많은 관계로 좀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1995년에 우리나라가 WTO에서 농업 쪽만 개도국 지위를 허용받은 겁니다. 근데 1995년보다 지금 농업 분야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농가 소득 같은 경우는 95년 당시에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95%였어요. 근데 지금은 6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농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뒷걸음질 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도국 지위를 오히려 강화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포기했으니까 이제 상당히 심각한 폐해랄까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이미 농민 단체들이 이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관세율에서 쌀이라든가 양파, 고추, 마늘 이런 데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관세가 3분의 1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쌀 같은 경우는 이제 513%인데 154%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의 쌀들이 들어오기 쉽게 되는 거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보조금이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1조 5천억 규모거든요. 근데 그게 한 7천억 정도가 줄어서 8천억 정도로 줄어들게 되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조차도 절반으로 깎이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빤한 일인 거죠. 네. 근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에 대해서도 또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설명이 좀 긴 내용인데 이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은 직불제가 두 가지거든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인데 변동직불금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고정직불금을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두텁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 변동직불제는 쌀값이 하락했을 경우에 소득 보전 장치입니다. 근데 그걸 없애게 되면 만약에 쌀값이 지금처럼 괜찮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쌀값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농가로서는 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왜 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부가 하려 하면은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정부가 집행을 하는 거니까 이제 해야 하는 건데 철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선은 지금 현재 2조 원 정도 세워져 있는 정부 예산이 3조 5천억 정도 늘어나지 않으면 이 공익형 또는 통합형 직불제를 하나마나 또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네, 어찌됐든 이 농업인들이 좀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농수산업 예산액은 어떻게 전망하시고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매년 지금 예산이 거의 10%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이제 최초로 이제 500조를 넘어서 513조 원이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농업 예산은 늘긴 늘었지만 증가율의 절반도 안 되는 더더구나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3%를 차지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 최초로 2.9%, 3%도 안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 인구를 300만 잡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를 3,700만, 4천을 잡자고요. 그러면은 4천만에서 300만이면은 한 7, 8%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구수로만 보자면은 전체 국가 예산의 7, 8%가 돼야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3%가 안 되는 거니까 예. 턱없이 상대적인 이제 낮은 반영 예산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예산을 이제 늘리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예산을 늘려야 하고 그 다음에는 늘린 예산 중에서 특히 이 직불금, 정부 보조금에서 직불금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직불 보조금을 가장 먼저 좀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벌써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1월이고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5개월인가요? 예. 6개월이 지났더니. 네, 벌써 이 주말도 한 8번만 지나가면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좀 선거법 개정안도 아직 확정이 되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선거법의 핵심은 이제 저희 농어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핵심은 농어촌 선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행처럼 하게 되면. 예. 현행의 특징은 지역구를 28석을 줄이고 그만큼을 비례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비례는 저는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맞습니다. 없애야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잘 아시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정치하는 데에서는 비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체가 다 지역구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비례의 선출 과정도 투명하지도 못한 나라에서 비례 있는 지금도 많은데 더 늘리겠다는 것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합의가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역구가 28개가 줄어들면 우리 전남에서는 2개에서 3개가 줄어듭니다. 예. 10개에서 이제 2-3개가 줄어들고 어마어마한 이제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간 타협이랄까 여러 가지 중재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한 방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교감 속에서 야당들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의석수를 좀 늘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절대 전체 반대입니다. 의석수를 300명인데 이걸 한 10% 30명을 늘려서 330명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한데 왜 그걸 우리가 여론의 역풍을 각오하면서 의원수를 늘려야 합니까? 저는 늘리는 건 반대고 늘리지 않는 대신에 비례를 저는 줄이거나 예. 아니면 현행대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처럼 지역구 253석인데 이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비례를 조금 줄여서 지역구를 좀 늘린다면 뭐 더더욱 좋은 일인데 그것까지는 합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비례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이렇게 집착하는 거를 솔직히 예. 저는 정략적인 어떤 판단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으로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민주평화당 소속이신데요. 총선 때까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금년 초부터 뭐 별로 뭐 갈라서야 할 이유도 분명치 않은데 우리가 많이 갈라섰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은 나올 때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당 내에서 또 뭐 쪼개져 가지고서 뭐 민주평화당 만들고 또 민주평화당에서 또 찢어져 나오고 이제 쪼개져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 별다른 명분과 기준이 없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서로 뭐 반감과 적대감이 심화되면서 그냥 갈라서고 이런 거여서 빨리 다시 만나자. 예.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상수단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